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치매 걸릴까봐 걱정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놀고만 계시니까 우울증까지 생기셨어요. 뭔가 하셔야 하는데.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망가진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서 그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맞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겠다. 구독자 여러분의 덕분에 오늘도 이런 진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정수진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67세 여성분인데 저한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냥 놀기로 작정한 거예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억지로 의미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제 마음 가는 대로 흘려보낸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노후에는 취미라도 가져야 한다.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 건강하다. 봉사활동이나 평생학습으로 보람을 찾아야 한다. 텔레비전에서도, 책에서도, 주변 사람들 입에서도 이런 말만 나와요. 하지만 정말 은퇴하신 분들한테 조용히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돈도 안 들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정 씨도 처음엔 완전히 달랐어요. 38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죠. 환자 돌보고, 차트 작성하고, 야간 근무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은퇴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대요. 이제 뭘 하고 살지? 집에만 있으면 바보가 되는 거 아닐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이 온통 그런 걱정뿐이었어요. 그럴 때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조언이 쏟아졌어요. 당신 같은 전문직이 그냥 놀면 아까워. 개인 병원이라도 다녀야지. 요즘 실버 카페 창업이 대세라던데 한번 해봐. 최소한 취미 생활은 가져야 하지 않겠어? 누군가는 봉사활동이라도 해야 사회에 기여하는 거야라고 했고요. 정 씨도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봤대요. 우선 요가 학원부터 등록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씩 내면서 일주일에 3번씩 다녔거든요. 그런데 몸이 뻣뻣해서 따라가기도 힘들고 젊은 강사는 이해도 못해주고 가면서 스트레스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니까 컴퓨터 배워야 한다는 말 듣고 한 달에 20만 원씩 내면서 파워포인트, 엑셀 배우러 다녔는데 도대체 뭘 하겠다고 이걸 배우나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배워야 한다는 강박에 6개월이나 다녔대요. 그 다음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이것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자문 쓰는 것까지 배웠는데 솔직히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1년을 버텼대요. 봉사활동도 해봤어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6개월간 했는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작 받는 어르신들도 그리 고마워하지 않아서 허탈하기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 씨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평생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은퇴하고도 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당신 평생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냐? 그 순간 정신은 깨달았대요. 그래, 나는 왜 또 뭔가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모든 학원, 모든 봉사활동, 모든 취미 활동을 다 그만두고 1년간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보자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어색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공허함이 찾아왔거든요. 어디 가야 할 곳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세상에서 혼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도 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는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엔 바쁘게 준비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못 봤던 아파트 앞 정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 산책 나온 강아지들, 운동하는 이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점심 먹고 나서는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잤어요. 예전엔 낮잠 자는 걸 게으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고 보니 이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후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발길 가는 대로. 새로 생긴 가게들도 구경하고 길에서 만난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손자가 오면 실컷 놀아줬어요.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숨바꼭질. 예전엔 할머니도 바쁘다며 대충 상대해줬는데 이제는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 해요.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엔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진짜 행복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드세요? 혹시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라는 생각 드시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생각에 세뇌되어 있었어요. 늙어서도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는데 언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건가요? 은퇴 전에는 이런 생각들이 불안하죠. 일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될 것 같고 의미 있는 뭔가를 안 하면 인생이 허무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돼요.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진짜로 쉴 권리를 누리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말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여유로운 휴식이야말로 뇌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산책하기, 낮잠 자기, 책 읽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이런 단순한 여가 활동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무수히 많아요. 전문가들도 말해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라고. 이 자유를 제대로 만끽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는 마음 편히 놀 수가 없어요. 돈 걱정이 있으면 제대로 쉴 수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이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은퇴 후에 안정적으로 놀려면 최소한 생활비 20년치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예를 들어서 65세에 은퇴했다고 가정해봐요. 평균 수명 85세까지 고려하면 20년은 더 살아야 하잖아요.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소박하게 살 수 있어요. 1년이면 2,400만 원, 20년이면 4억 8천만 원 정도 필요하죠.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생각하면 최소 6억 정도는 있어야 진짜 불안 없이 놀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같은 정기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합쳐서 국민연금으로 월 140만 원 받는다면 부족한 60만 원만 개인 돈으로 채우면 돼요. 이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만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도 충분히 여유롭게 놀면서 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자산 배분도 있어요. 은퇴 후에는 자산의 60%에서 70%는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한 곳에 두고 나머지 30% 정도만 주식이나 펀드 같은 변동성 있는 곳에 두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마음 편히 놀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은퇴 초기에 이런 실수를 해요. 이제 자유니까 실컷 놀아야지 하면서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부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면 돈이 금세 줄어들어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부부의 평균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정도인데 은퇴 초기 3년 동안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해요. 해외여행, 고급 식사, 각종 취미 활동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놀이의 즐거움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돈 안 쓰고도 즐길 수 있는 놀이 목록을 미리 만들어둬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동네 공원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 무료 공연이나 강연 참석하기, 주민센터 저렴한 시설 이용하기. 이런 활동들만으로도 하루가 알차게 채워지고 돈은 거의 안 들어요. 정 씨도 처음에는 매일 카페 가서 비싼 커피 마시고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가계부를 보니 100만 원이 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커피는 집에서 타 먹고 쇼핑 대신 동네 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공짜라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1년 지나니 독서 습관도 생기고 새로운 지식도 늘고 돈도 아끼게 됐어요. 무엇보다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서 논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다고 해요. 정 씨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써야만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를 자유롭게 보내는 게 가장 큰 호사예요. 성과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웃고 걷고 쉬고 사람들 만나면서 보내는 게 진짜 인생의 맛이더라고요. 두 번째 조건은 건강이에요. 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없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마음껏 놀아야지 했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의학적으로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는 3가지예요. 혈압, 혈당, 근육량. 특히 근육은 60세 넘어가면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이걸 막으려면 주 3회 이상은 짧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헬스장 가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스쿼트 20개,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10개만 해도 충분해요. 정 씨도 처음엔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었어요. 한 달에 8만 원씩 내면서 3개월 다녔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운동기구 사용법도 복잡해서 스트레스만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한 운동으로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10분, 점심 후에 스쿼트 20개, 저녁에 벽 팔굽혀펴기 10개. 이것만으로도 체력이 달라지고 무릎 아픈 것도 좋아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집에서 하니까 편하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적당한 생활 리듬이에요. 그냥 논다고 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무기력하게 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무료해지고 우울해져요. 생활의 리듬은 유지해야 해요. 밤새 TV만 보고 낮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하면 결국 지루함이 찾아오고 우울감만 쌓여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름의 규칙적인 루틴은 필요해요. 다만 그 루틴은 즐거운 것들로만 채워야 해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하고
아침 먹고 나서 신문 좀 읽고, 점심 후에는 낮잠 자고, 오후에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같이 TV 보고. 이런 단순한 루틴만으로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 씨도 처음에는 이제 자유니까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야지 했다가 몇 달 후에 무기력감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루틴을 만들었어요. 오전 8시에 일어나기, 오전에는 집안 정리하며 여유롭게 보내기, 점심 후 1시간 낮잠 자기, 오후에는 산책이나 장보기,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하기.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니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마음도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놀면서 살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에요. 경제적 최소 안전장치, 기본적인 건강관리, 적당한 생활 리듬.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남은 20년은 정말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하세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놀기만 하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 아닌가요? 취미라도 하나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나요? 누가 여러분이 사회에 계속 기여해야 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일을 해왔어요. 자식 키우고, 가족 부양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제는 정말로 쉴 자격이 충분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없고, 성취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면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맛이고, 진정한 자유예요. 취미 활동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강요할 수 있나요? 봉사활동이요? 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는데 또 봉사해야 하나요? 평생 학습이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고 없으면 안 배워도 돼요. 누가 늙어서도 계속 배워야 한다고 정해놨나요? 운동이요?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 외에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매일 운동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놨나요? 창업이요? 평생 일해서 고생했는데 또 일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여러분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자유롭게, 정말 마음 편히 살 권리가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나와요. 은퇴 초기 3년 동안 열심히 취미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평생 학습하고, 운동하고 했던 사람들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사람들을 5년 후에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냥 놀았던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스트레스도 적고, 우울감도 적고, 가족 관계도 더 좋고, 심지어 건강 상태도 더 양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이에요.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곤해져요. 반대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과감히 안 하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져요. 짜증도 안 나고 화도 안 나고 그냥 평온해지거든요. 정 씨도 그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예전에 여러 활동들을 억지로 할 때는 집에 들어와서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가족들한테도 예민하게 굴었다고 해요. 오늘 요가 수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컴퓨터 학원에서 또 못 따라갔다. 이런 불평만 늘어놓고 그런데 모든 걸 그만두고 그냥 놀기 시작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대요. 집에 들어와서 오늘 공원에서 예쁜 강아지를 봤다.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었다. 이런 즐거운 얘기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도 그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하는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래야 한다고 했나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이요? 주변 사람들이요? 자식들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도 그 사람들이 대신 해결해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활비 대줍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인생이나 제대로 챙기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용기를 내보세요. 이제는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졸리면 낮잠 자고, 친구 보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TV 보고 싶으면 하루 종일 봐도 되고, 책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되고,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게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꿈꿔왔던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편안하고 만족하는지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사세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실제로 철학자들도 말해요. 무의자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뜻이에요.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여유로운 관조라고 해서 바쁘게 뭔가를 추구하기보다는 여유롭게 인생을 관찰하고 즐기는 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 개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여유롭게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한다. 성취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요. 심지어 늙어서까지 그런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런 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평생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때가 된 거예요. 정 씨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나도 아무한테 뭘 해주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무도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나도 아무 것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편한 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예요. 인생의 진짜 승리자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구속당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승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 승리를 누릴 자격이 충분해요. 평생 고생해서 그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그 승리를 만끽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더 이상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뭔가 해야 한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다 무시하세요. 여러분한테는 그럴 의무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기여를 하셨어요. 이제는 정말로 쉴 시간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과감히 하지 마세요.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세요. 그렇게 사는 게 이기적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게으르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여유롭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남들 기준에 맞춰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편안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편안함과 행복만이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평생 그걸 잊고 살았으니 이제라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편안함과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냥 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찾아왔던 진짜 행복이에요. 이제 찾으셨으니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지켜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이고 진정한 자유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바로 그냥 논 거야. 정씨처럼 말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만의 노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저도 이제 그냥 놀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댓글 정말 환영해요. 앞으로도 빛나는 인생의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진실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사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할 진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